교과서 64쪽 예제 3번부터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먼저 교과서 64쪽에 예제 3번 밑줄 그을게요. 개수가 정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밑줄 그을게요. 개수에 소수가 있는 부등식은 양변의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쳐서 풀면 편리하다. 근데요, 편리할 정도가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자, 일단 무조건 그 개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 소수든 아니면 분수든 정수로 만들어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자, 먼저 예제 3번을 볼까요? 1차 부등식 0.2x 더하기 1.5 이 값은 1-0.3x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시오인데요. 여기에 보면 개수가 0.2, 상수도 1.5, 0.3 등 소수잖아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양변에 10을 곱하면 모두 정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변에 양수를 곱해도 부동의 방이 바뀌지 않잖아요. 이때 왼쪽에 설명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왔다면 이 한글 부분은 쓰는 게 아니에요. 뭐만 쓰면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해설 부분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정확하게 전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양변에 10을 곱해서 모두 정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동료한 길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x의 개수인 5로 양변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럴 때 양수로 나눠줄 때는 부동의 방이 바뀌지 않죠. 결과적으로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자, 5번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문제 풀이 시간을 따로 주진 않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잠시 멈춤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책의 여백에다가 1번은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겠고요. 2번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 곱해서 풀이 과정을 먼저 쓰고 1차 부등식을 푼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을 보면 이렇게 전개식이 되는데요. 일단은 왜 양변에 10을 곱했는지는 알겠죠?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0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풀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2x를 좌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 과정을 써주세요. 한 단계 더 써야 되겠죠? 그래서 5x 마이너스 2x 크다. 10 더하기 8 이 과정을 쓴 다음에 동료한끼리 계산하니까 3x는 18보다 크다. 양변을 3으로 나누는데 3은 양수니까 부동의 방이 바뀌지 않죠. 결국 x의 값은 6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도 답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양변에 100을 곱하는 이유 알겠죠? 100을 곱한 이유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100을 곱해서 개수를 모두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x는 좌변, 그 다음에 상수 우변 똑같습니다. 이항된 식을, 이항된 식을 한번 써주세요. 2x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써주세요. 동료끼리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10x가 마이너스 25보다 크나 같은데 양변을 마이너스 1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근데 음수니까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분수는 기하 분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에 이번에 밑줄 그을게요. 65쪽 맨 위에 자를 이용해서 거주세요. 개수의 분수가 있는 1차 부등식은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쳐서 풀면 편리하다는데 항상 고쳐서 푸세요. 자, 여기서는 최소 공배수에 이렇게 네모를 해두면 좀 편리하겠죠? 보통은 이제 분수는 통분한다고 생각하는데 통분 대신에 양변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아예 정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4번을 볼까요? 1차 분호식 3분의 5x 더하기 2분의 3이 6분의 x보다 크나 같다를 푸시오인데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이 한글은 만약에 서술형 문제라면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수식만 수식으로만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양변에 6을 곱했어요. 최소 배수 6을 곱해서 10x 더하기 9는 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요. 이항하겠죠. x는 좌변, 9는 우변으로 이항해서 10x-x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이 동료항이 있네요. 그죠? 9x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을 9로 나눠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6번을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동영상 멈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변의 최소 배수를 모두 곱해서 부등식을 푼 후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번 풀이를 볼까요? 일단 분모의 최소 배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5와 3의 최소 배수 15입니다. 그래서 양변의 분모 최소 배수 15를 곱하면 자 6x 더하기 10, 그 다음에 15-5x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여러분들은 요 이항하는 과정은 좀 써주라 그랬죠. 한 줄을 더 써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6x 더하기 5x 작다 15-10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1x가 5보다 작다인데 양변을 11로 나눠주는데 양수잖아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x는 11분의 5보다 작다가 된 겁니다. 2번을 볼게요. 2와 4의 최소 배수는 4죠.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면 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가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분모에 이제 가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배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x2, x-3 이 값은 3x-4보다 크거나 같다. 가로를 풀어주니까 2x-6은 3x-5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한 단계 더 써주라고 그랬죠. 자, 2x-3x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그렇죠? 이걸 계산해 주는 걸 가정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결과가 마이너스 x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나갔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교과서에 있어요. 자, 1차 부등식의 풀인데요. 일단은 먼저 별표를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밑줄 그어줘요. 1번 개수의 소수나 분수가 있으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풀어요. 없으면 그대로 풀면 되고요. 그 다음 미지수 x를 포함한 항은 좌변,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양변을 정리하면 다음 4개 중에 하나 꼴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때 x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1차 분식이니까. 양변을 0이 아닌 수 a로 나눠주는데 이때 a가 없으면 부동호의 방향을 바꿔요.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밑줄을 다 걷었고요. 한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볼까요? 7번에 일단 별표를 하나 해놓고요. 다음 1차 부등식을 푸시는데요. 이런 문제는 간단한 수행평가 문제, 서술형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부등식에 소수도 있고 분수도 같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럴 때 양변은 얼마를 곱해야지만 모두가 정수가 되느냐. 그거는 1번은 쉽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더 복잡하면 이 소수를 전부 다 분수로 바꾸면 돼요. 아니면 분수를 소수로 바꾸든가요.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겠고 2번은 5분의 1이죠. 근데 여기서
0.3이 나오는데 0.3은 10분의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5와 10이니까 최소 배수는 10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둘 다 분수로 바꾸든가 둘 다 소수로 바꿔서 얼마를 곱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 풀고요. 그 다음에 다 푼 후에 설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풀이 과정은 똑같아요. 양변에 10을 곱하면입니다. 이렇게 정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이항 과정을 거치겠죠. 여러분 이항 과정 한 번 더 써주세요. 결국에 3x-15x 이 값은 작거나 같다 12. 이 과정을 꼭 써주세요. 그리고 동량끼리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10x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 12로 나누니까 부동호의 방이 반대로 바뀐다. 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양변에 10을 곱하면입니다. 왜 10을 곱하는지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한 결과 이렇게 정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일단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x를 좌변, 마이너스 10을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써주라고 했죠. 2x 더하기 3x 작다.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준 다음에 5x가 4보다 작다. 양변을 5로 나누면 양수로 나누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x의 값은 5분의 4보다 작다 라고 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일단 여기서 이제 부등식 활용 문제인데요. 그 전에 문제 만들기 부분을 볼게요. 계수에 소수나 분수가 있는 1차 부등식을 만들고 짝과 바꿔 풀어보자는데 일단은 뭐 짝과 바꿔 풀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문제만 만들어 보세요.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말고요. 간단하게 만들면 되는데요. 소수와 분수 모두 있어도 되고 소수만 있거나 아니면 분수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만든 거 한번 볼까요? x-6분의 1이 2분의 1 x 플러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양변에 얼마 곱할까요? 6을 곱하겠죠. 그러면 6x 마이너스 1 크거나 같다 3x 플러스 8 이렇게 쓰면 됩니다. 3x를 이항하니까 6x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8 더하기 1이 되겠죠. 결국에 3x의 값은 크거나 같다. 양변을 3으로 나눠주는 거죠. 양수니까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 3 이렇게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한번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적어보세요. 자, 이제 다음에 실생활 문제인데요. 일단 먼저 밑줄을 그어주세요. 실생활에서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활용할까? 여기에 자를 대고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 실생활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잘 읽고 조건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일단 먼저 이 탐구해 봅시다를 보고 동영상,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볼게요. 어느 자연사 박물관의 청소년 관람료 요건 밑줄 그어주세요. 이런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3,200원 연간 회원 보통 연간 회원권으로 많이 끊죠. 자주 가는 경우는 연회비는 2만원입니다. 1년에 몇 회 이상 방문할 때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유리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유리 금액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거나 같게가 아니라 적게 드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일단 1년에 몇 회 이상 그러니까 방문하는 횟수를 x로 둬야 되겠죠. 그죠? 미지수가 없으니까 미지수는 반드시 정의를 한글로 써줘야 됩니다. 볼게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당연히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박물관 방문 횟수죠. 뭐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이요. 박물관 방문 횟수 또는 방문 횟수라고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구하고 사는 것을 x로 놓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고 부등식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볼까요?
여러분 보통 프리에서는 한글을 쓰지 말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써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정의 또는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은 또는 정의하지 않은 미지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의해줘야 돼요. 그래서 박물관을 1년에 X회 방문이라고 정의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회 방문할 때마다 3,200원이니까 X회 방문하면 당연히 3,200X가 되겠죠. 그 값이 2만원보다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부등식을 다 세웠다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양변에서 뭐 100을 먼저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다 한꺼번에 3,200으로 나눠도 됩니다. x는 3,200분의 2만보다 크고요. 기하분수 나타내니까 x는 4분의 25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4분의 25는 대충 값을 구할 수 있죠. 6.x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6.xx보다 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방문 횟수는 자연수가 되겠죠. 6.xx보다 큰 자연수 7이 됩니다. 7회 이상이 되는 거예요. 됐죠? 7회 이상. 이런 거 다른 거 쓸 필요 없고요. 그냥 1년에 7회 이상이라고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걸 이제 활용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주로 보여주는 것은 어디냐면 여기 EBS 매스예요. EBS 매스는 회원 가입하지 않고도 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EBS 매스에서 중학수와 2학년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중학수와 2학년 거. 지금 1차 부등식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최적의 선택 부등식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대수학의 슈퍼스타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양한 기호를 가진 수식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곧 발표하겠습니다. 현대수학의 스타는 바로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이 스타로 뽑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수진 학생이 우유 5개를 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우유를 낱개를 사면 1,100원이고 수익의 묶음으로 사면 3,000원입니다. 우유 5개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를 낱개를 사면 5,500원이고 수익의 묶음을 포함해서 사면 5,2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5,500원보다 5,200원이 더 저렴한 가격이네요. 세개 묶음을 포함해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고민한 끝에 수진 학생은 세개 묶음을 포함해서 5개 우유를 사기로 했습니다. 부등호의 도움을 받아 잘 선택한 것 같죠? y는 2x 빼기 1, 3x 더하기 2는 35처럼 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이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y는 4x보다 크다, 5x 더하기 2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의 대소 관계를 나타낸 식이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에는 이와 같이 부등호가 사용됩니다. 중요한 기호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이 부등식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소연이는 아빠와 함께 나들이를 가기 위해 차를 탔습니다. 소연이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힘차게 도로 위를 달려서 출발! 그런데 소연이의 눈에 흥미로운 숫자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일까요? 다리를 자세히 보니 숫자와 화살표로 이루어진 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표지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최고 속도 제한 표지판으로
80 이하의 속도로 달리라는 뜻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x km/h라고 할 때 이 표지판을 부동식으로는 x는 80 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표지판을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더 흥미로운 표지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최고 속도를 100 이하, 최저 속도를 50 이상으로 주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부등식으로 나타내보면 자동차의 속도를 x라고 했을 때 x는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또 x는 5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표지판의 규정 속도를 지키며 달리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부등식은 숨어 있습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 안에도 그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불꽃이 다양한 색을 내는 것은 폭죽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성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색깔마다 파장의 영역이 모두 다릅니다. 내고 싶은 색깔의 파장 영역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파란색 불꽃을 만들고 싶으면 424 이상, 491 미만의 파장을 내는 구리화합물을 사용하면 되고요. 또 초록색 불꽃을 만들고 싶으면 491 이상, 575 미만의 파장을 내는 바륨화합물을 넣으면 되겠죠. 알록달록한 색의 조합, 부등식의 도움으로 만들어낸 최적의 선택입니다. 기준을 정해주는 부등식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랍니다. 네, 다시 교과서로 들어올게요. 이런 활용 문제인데요. 부등식 활용 문제는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과서 67쪽에 맨 위를 볼까요? 1차 부등식에 활용하여, 1차 부등식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인데요. 일단은 별표를 해주시고요. 이대로 풀면 돼요. 밑줄 그어주세요. 순서가 첫 번째 1번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두는데 이때 정의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x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써준다. 한글로 쓰는 겁니다. 수량사의 관계를 파악하여 부등식을 만든다는데 이 수량사의 관계는 문제의 조건에 있어요. 그 조건을 읽고 그대로 수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풀이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내가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푸는 건데요. 모든 문제가 똑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의 활용과 동일합니다. 이 방법은. 그래서 아마 익숙할 거예요. 자,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예제 5번을 볼까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죠. 지혜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업체에 인화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의 인화 요금이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A업체에서는 200원이고 B업체에서는 150원입니다. B업체가 좀 싸네요. 그죠? B업체에서 인화하면 2,500원의 배송비가 별도로 듭니다.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조건이네요. 2,500원 배송비가 듭니다. 그러니까 A업체는 배송비가 없다는 거죠. 사진을 몇 장까지 인화할 때 A업체를 이용하면 더 유리한 거였는데요. 이때는 무엇을 x로 둘까요? 사진, 인화하는 사진의 개수. 요거 역시 바로 x가 되겠죠. x의 값은 x장 인화하는 사진의 개수라고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일 때 풀이 과정은 밑에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해설을 보고 설명해 줄게요. 지금 한글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쓰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써야 되는 부분만 밑줄 그어줄게요. 사진을 x장 인화할 때 이런 조건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x는 인화하는 사진의 개수라고 적어도 되겠고요. 그럼 총 가격은 150, A업체의 가격은 200x, 그 다음에 B업체의 가격은 150x 더하기 2,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만 쓰면 되는 거예요. A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B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인데요. 유리는 가격이 적어야 되겠죠.
가격이 작아야 됐기 때문에 작다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200x가 150x 더하기 2500보다 작다.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풀이는 쉽잖아요. 그죠? 이항에서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 150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동량을 계산한 다음에 x의 개수인 50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x는 5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49장까지 인하할 때 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밑에 4번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인데 읽어보면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풉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다가 자세히 적는 게 아니에요.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정의할 때만 x 한글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부등식을 쓴 다음에 부등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8번을 일단 본인이 푸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세요. 동영상을 멈춤을 눌러주고 다 푼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먼저 문제 설명을 해줄게요. 어느 건물의 승강기는 한 번 운반할 때 밑줄 그어줄까요? 한 번 운반할 때 900kg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사람이 많이 타게 되면 삐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한 번 운반할 때 최대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승강기는 900kg까지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72kg 사람과 78kg인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타는 거예요. 함께 한 개에 15kg인 물품 상자를 운반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몇 개인지 모르죠. 물품 상자가.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승강기로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물품 상자의 최대 개수. 그러니까 물품 상자의 최대 개수. x의 값은 물품 상자의 개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물품 상자의 개수를 x라고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다 푼 다음에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풀이와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품 상자를 한 번에 x개 운반한다고 하면 이라고 적거나 아니면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낫겠죠. x 점점 하고 물품 상자의 개수라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물품 상자의 개수.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72kg, 78kg 두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 15kg인 물품 상자가 x개니까 15x가 되겠죠. 그런데 최대 900kg까지니까 900kg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등식을 완성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계산할 때 너무 급하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15x만 남겨놓고 이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먼저 합을 한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래서 150x 더하기 15x가 900보다 작거나 같다. 150x를 이항해서 빼주니까 15x는 75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x의 개수는 10% 나눠주는 거죠. x는 5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라고 그랬으니까 50개가 되겠죠. 최대 50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활용 문제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몇 가지 유형만 그러니까 풀이 방법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유형만 잘 익히면 거의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주시고요. 의사소통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그러니까 풀이 방법을 다양하게 풀어보자는 얘기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두고 부등식으로 푸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어느 방법이 더 나은 풀이라고 생각하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보자는데 일단 본인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볼게요. 자, 현재 민재의 저축액은 2만원 있어요. 민재는 2만원, 혜수는 25,000원 있습니다. 혜수가 5,000원이 맞네요. 다음 주부터 민재는 일주일에 1,600원씩, 혜수는 일주일에 1,000원씩 이렇게 저축하다 보면 언젠가는 민재의 저축액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더 커지겠죠. 지금부터 몇 주 후
처음으로 민재의 저축액이 해수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는 주가시인데 무엇을 x로 둬야 될까요? 그렇죠. x 주후라고 하면 돼요. x 주후 이렇게만 정의해주면 이게 바로 정의예요. 뭐 정의라고 해서 길게 써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x 주후의 두 민재와 해수의 저축액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부등식을 한번 써보세요. 밑에는 방법 1, 방법 2가 있는데요. 직접 5주 후의 가격, 저축액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민재 5주 후에는 2만 더하기 1600 곱하기 5, 28,000원. 해수의 저축액은 25,000원 더하기 1000 곱하기 5, 3만원. 아직까지는 5주에도 해수의 저축액이 더 크네요. 그죠? 그럼 6주, 7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네, 표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해보는데 일단 여러분 우리는 부등식을 배우니까 자 한번 x주후라고 한 다음에 식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x주후 정의는 아까 썼죠? x주후 여기 x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민재의 저축액은 2만 더하기 1600x가 됩니다. 그리고 해수의 저축액은 25,000 더하기 1000x. 자, 그런데 민재의 저축액이 해수의 저축액보다 많아진다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답니다. 이렇게 많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써서 뭐 x는 좌변 그 다음에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계산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부등식으로 푸는 것이 좀 더 명료하고 깔끔하고 정확합니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밑을 볼까요? 함께하는 수학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짝과 함께는 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왼쪽 그림의 각 칸에 있는 1차 부등식의 해를 오른쪽 그림에서 찾아 해당 무늬를 그 일차함수 등식의 칸에 칠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왼쪽의 그림이 다 똑같죠? 그죠? 이렇게 이 안을 계산한 다음에 만약에 x가 9보다 크면 왼쪽 위만 색칠하고 너무 검게 칠할 필요 없어요. 비금 치면 됩니다. 비금. 만약에 x가 4보다 크면 이렇게 오른쪽 두 개, 상하 두 개 색칠하고 이렇게 비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각각을 하나씩 다 계산해 보세요. 식이 간단해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동영상을 멈춤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부등식 꽤 많긴 합니다. 16개의 부등식을 모두 풀고 오른쪽에서 값을 찾아서 요 네모칸을 빗금을 치는 겁니다. 이걸 다 해보세요. 해본 다음에 다시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계산 과정은 다 일일이 설명하진 않고요. 정답만 확인해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왼쪽은 왠지 고양이 같고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뭐 화분 아니면 리본 이런 모양 같아요. 화살표 모양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등식을 다 풀어서 색칠을 하니까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더라. 여러분이 푼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틀렸으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각자 개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풀이를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일단 공부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손으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눈으로만 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암산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암산을 하면 중학교 수학 이상 고등학교 수학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어요.